에헴, 에헴. 왕이 나선다, 행차하신다. 반갑도다. 반갑도다. 예.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인데 이 단원이 정말 오지구 지리도다. 와, 진짜 중요한 단원이고 이 단원에서 사실상 굉장히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절하거든요. 여기서 다 해버리면 다 기절해.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닮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걸 배경 삼아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듣게 되면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렇게 디벨롭먼트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 당연히 뜻부터 알아야죠. 그쵸? 이 닮음이라는 아이의 뜻이 뭐냐? 닮음이라는 아이의 뜻. 사실 얘는요, 1학년 때 배웠던 그 합동이라는 아이랑 살짝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와 얘를 비교해 가면서 외우시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호라고 하기엔 좀 뭐하다. 이거는 비슷하다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얘기를 할까? 완전 반대는 아닌데 좀 이거 완전 반대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 대조하면서 외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렇게 쓰자. 그래, 좋은 게 생각났어, 선생님이. 이걸로 쓰자. 이렇게 닮음 대 합동. 예. 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합동은 뭐예요? 맞아요. 이 손을 딱 포개서 우리가 두 개가 정확하게 맞닥뜨려지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도형이 있었을 때 그 두 도형을 포개했을 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이런 상황, 요걸 합동이라고 하죠. 일명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근데 얘는 있잖아,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랑 엄마랑 닮았어요, 선생님 저랑 아빠랑 닮았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랑 닮았다라고 칩시다. 선생님 저랑 엄마랑 닮았어요. 닮은 건 닮은 거지 내가 엄마일 순 없잖아요. 엄마가 나일 순 없고. 그쵸? 합동은 나랑 누군가랑 합동이야. 그럼 내가 걔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그쵸? 근데 닮음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을 말이야,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키거나 또는 축소를 시킨 거, 그러한 도형의 관계를 우리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삐뚤게 그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까. 요런 아이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얘를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이란 얘기는 내가 이 변은 2배를 했는데 이 변은 3배를 하고 이 변은 4배를 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그대로 확대 복사를 하든 아니면 축소 복사를 하든, 그러니까 복사를 하는데 그거를 확대시키고 복사를, 그러니까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확대를 좀 시켜볼까요? 이렇게 여기 살짝 삐뚤어졌는데, 예. 이렇게 해서 DEF라고 제가 얘기를 조금 해보죠. 저는 3배로 확대시켰다라고 볼 거예요. 네, 3배로.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도 3배로 늘린 거고요. 여기도 3배로 늘린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도 3배로 늘려가지고 이러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기호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합동기호는 뭐였어? 맞아, 요렇게 생긴 놈이었어.
작대기 3개. 그렇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일 때 가운데다가 작대기 3개를 이렇게 놓는 거였거든요. 근데 닮음은 저기요가 아니에요.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DEF가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뭘 적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적습니다. 이거 여기 절대로 붙으시면 안 돼요. 팔자를 옆으로 눕힌 것처럼 붙이면 안 돼. 그 붙이는 기호는 고등학교 때 나와요. 예, 무한대 기호입니다.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뚫려 있어야 돼요. 얘는 일명 요 S자, 요 S자를 옆으로 눕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S자가 어디서 온 거냐면 닮음이 영어로 하면 similar야. 예, similar, 비슷한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similar의 이니셜 S자를 가지고 와서 옆으로 눕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 이 기호를 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합동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호가 써져 있다는 건 A, B랑 대응변이 D, E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이 뒤집어지면 안 돼. 대응변 위치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되고요. 혹은 요 각의 대응각은 이 각이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 우리 합동 때도 요거 기호 뒤집어지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닮음 기호는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이 아이들의 성질까지 알아야죠. 닮음의 성질. 합동 같은 경우에는 두 도형이 만약에 합동이라고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대응변끼리 길이가 어때야 되겠어? 아니 이게 포개쓸 때 똑같은 거니까 대응변끼리의 길이도 똑같아야 되고요. 대응각끼리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넓이도 똑같아지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닮음은 달라요. 닮음은 얘네들을 확대시키거나 축소를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에서 대응변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어감이 좀 이상해. 자, 먼저 대응변끼리 있잖아.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길이의 길을? 길이의 길이의 비가 일정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3배라고 했잖아요. 그쵸?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이어야 되고요. 여기도 1대 3이어야 돼.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다음 대응각끼리도 볼게. 대응각끼리도 그러면 선생님 얘가 1대 3, 3배로 확대시킨 거면 대응변도 1대 3, 1대 3, 1대 3이었으니까 대응각도야 선생님 1대 3, 1대 3, 1대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요? 그럼 얘의 삼각형의 총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거기에다가 3배를 해서 540도가 나옵니까? 여기도 삼각형인데 얘도 180도가 나와야죠. 내각의 합이. 그죠? 대응각은 크기의 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크기가 그냥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의 대응각인 얘랑 크기가 똑같고요. 이 각의 대응각인 얘랑 크기가 똑같고요. 이 각의 대응각인 얘랑 크기가 똑같게 됩니다. 이 닮음 기호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걸 아예 전제 조건으로 그렸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합동 같은 경우에는 넓이까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으니까. 그쵸? 네. 근데 얘네들은 이게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넓이 같은 아이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넓이에 관련된 아이들을 제가 여기 옆에다가 쓸 건데 그게 둘로 보셔야 돼요. 평면 도형에서는 넓이만 따지는 거가 되겠지만 입체 도형이라고 한다면 입체 도형도 닮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부피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 사실은. 네. 이게 아주 이 닮음의 성질들 중에 대응변 성질, 대응각 성질도 중요하지만 얘네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여기에서 길이의 b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b가 바로 닮은 비라고 얘기하는 요런 아이가 결정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3배로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맞아요. 1대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닮은 비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넓이는 말이야, 닮은 비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변화가 생겨.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1대 3이잖아요? 그러면 넓이 비로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1의 제곱 대 3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제곱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닮은 비가요, 선생님, A 대 B라고 한다면 넓이 B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A 제곱 대 B 제곱으로 돼요. 반드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진다면 제가 바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삼각형 말고 정사각형으로 갈게요. 요만한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만한 정사각형이 있어요. 저 여기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은 거고 여기에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놓은 정사각형 2개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닮은 B는 몇 대 몇이 돼요? A 대 B가 되겠죠. 그쵸? 제가 변의 길이의 B 1대 3, 1대 3, 1대 3 그게 바로 닮은 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니까 아 그럼 닮은 비가 A 대 B가 되겠네요 선생님. 얘 왜 이렇게 짧아? A 대 B가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이를 한번 가보실래요? 얘 한 변의 길이가 A야.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A 제곱이요. 한 변의 길이가 B야.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B 제곱이요. 아, 그러니까 넓이의 B가 제곱이 달라붙는 거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부피 비요? 이것도 진짜 웃기는 게요. 닮은 B가 A 대 B잖아요, 이렇게? 그럼 부피 B는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 됩니다. 오, 진짜요, 선생님? 이것도 왜 이래요? 이것도 설명 가능해요. 정육면체로 설명해 볼게요. 요만한 정육면체가 있었고 이만한 정육면체가 있었답니다.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볼 거고요. 여기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볼 거예요. 정육면체 2개는 무조건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다 똑같은 A로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은 B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얘네들의 닮은 B는 몇 대 몇이에요? A 대 B예요. 맞죠? 이게 닮은 B인데 내가 얘를 부피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거야. 그럼 이 아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부피 어떻게 돼요? A 세제곱 되죠. 한 변의 길이가 B일 때 부피 어떻게 돼요? B 세제곱 되잖아요. 그쵸? 아 결국 부피의 B가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 되네요. 선생님. 아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닮음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아이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닮음 대 합동이라고 놨는데 이렇게 되면 둘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문제 하나만 낼게요. 닮은 비가 1대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도형을 그냥 그대로 1대1이라는 닮은 비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닮은 비 1대1이라고 만들 수 있지. 그런데 잠깐만, 1대1이라는 건 두 도형이 똑같다란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닮음이라는 수두룩빽빽하게 많은 것들 중에 닮은 비가 1대1일 때에만 우리가 콕 집어서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동을 1대1이라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닮음에서는 1대1이라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말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들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응용 공식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받기 되게 편하실 거고 응용 공식까지 아마 섭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닮음은 우리가 딱 머릿속에다 넣어 놓을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I'll be back.